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발음도 힘들어. 이라고 해야 되냐? 이라고 해야 되냐? 아유, 진짜. 투투라고 하자, 그냥. 개구리 왕눈이 투투. 어쨌든, 제 난리장 된 거예요. 그때 마침 선조가 이를 투투를 병조판서에 앉혀요.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면서 신임 국방부 장관인 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선조가. 국방부 장관 들어오시오. 네, 전하. 내가 봤을 때 고려 때 이후로 우리 조선이 전쟁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국방력이 너무 약화된 것 같소. 우리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하시오. 그 강화책 한번 만들어 보시오. 네, 전하. 해서 국방부 장관인 신임 이 장관이 병조판서가 내놓은 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10만 양병설이에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10만 양병설이요. 동인들 딱 걸렸어. 10만 양병설. 이가 그 소리 했지. 맞아. 이가 군대를 10만 명으로 늘리자고 해서 딱 걸렸어. 어떻게 걸렸을까? 아니 국방력 강화하자는데 동인들 잘못 먹었나? 동인들의 명분은 이거였어. 10만 명의 병사를 우리가 운영하려면 식량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10만 명 먹이려면 그 쌀이 얼마야 그게? 이게 딱 나라 망하는 조치야 이거. 저게 국방력 강화를 핑계로 10만 명의 병사를 만들자. 이거 일부러 나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스탠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와우. 그리고 우리가 또 10만의 군사를 만들면 명나라가 가만히 있겠어? 명나라가 또 얘기하겠지. 조선 너희들 니하오. 우리 명나라 치려고 10만 양병 하는 거 아니야, 니하오. 너희들 혼내야 되겠어, 니하오. 할 거 아니야. 저거 매국노야.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가장 큰 소리로 이를 비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성룡이었어요. 유성룡?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인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전격 발탁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해줬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유성룡. 근데 지금 임진왜란 터지기 전이잖아요. 유성룡은 동인이었거든요. 동인. 유성룡이 앞장서가지고 율곡 이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 일도 없는 이런 평화의 시기에 군사를 일으키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전하!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거 보면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임진왜란이 터진 후에 곧 터집니다, 여러분. 터진 후에 이순신을 발탁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 또 유성룡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율곡 이의 10만 양병설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유성룡이. 왜냐? 동인이기 때문에. 동인이 엄청나게 반발해요. 율곡 이 말 들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조도 알았다. 없던 일로 해라. 그래서 선조와 율곡 이의 10만 양병설은 동인의 반대로 유성룡의 반대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동인들. 야, 율곡 이 아직 출근하냐? 오늘 출근했던데요. 아이고. 쟤 어떻게 날릴 방법이 없냐? 쟤 안 되겠어. 구실 찾아. 구실을요. 엉뚱한 데서 찾아요, 동인들이. 뭐냐? 한 번은 율곡 이가 출근을 한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니까 출근했겠죠. 출근한 다음에 선조 임금 얼굴도 안 보고 약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으슬으슬해가지고 그냥 퇴근을 해버려요. 이걸 트집 잡은 거예요, 동인들이. 왕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출근을 했는데 주상전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조퇴를 합니까? 이거 왕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됩니다, 전하! 라고 하니까 선조가 빡
뚜껑이 열려버려요. 선조는 지금 율곡 2를 이용해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동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동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지금 자꾸 율곡 2를 욕하잖아요. 여기 선조가 뭐라고 하냐면 야! 몸이 아파서 그냥 퇴근할 수도 있지. 어? 그리고 또 이런 말합니다. 동인 너희들도 몸이 아파서 그냥 퇴근하면 그러면 지금부턴 다 처벌하겠다. 와, 세게 나오신다 주상전하. 어떻게 다른 방법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곡 2를 비판을 해요. 심지어는 율곡 2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뭐였어요? 19살 때 엄마인 신사임당이 죽은 다음에 충격받아가지고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거 알려고 금강산에 머리 깎고 스님 됐잖아요. 잠깐. 그게 유학자인 율곡 2 5,000원짜리 주인공 아저씨한테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것까지 꺼낸 거예요. 동인들이. 전하 기억 못하십니까? 율곡 2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승려였습니다. 까지 얘기가 나와요. 계속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하소서 율곡 2 나중에 5,000원권 집회 뭐 등등 얘기하니까 송응계라는 동인 대신이 한 명 있었거든요. 바로 어전회의 면전에서 파직해버려요. 선조가 짜증나가지고 송응계가 전하 율곡 2는 나무아미타불 목탁 스님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전회의 하다가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여봐라 저 소인배 송응계를 당장 지금 파직하라. 조선시대 내내요 파직 집에 있을 때 파직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왕이 바로 보는 앞에서 어전회의하면서 너 나가 너 사표 써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 정도로 선조는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인들이 이를 처벌하소서 이를 잘라버리라고 왕아 이러니까 선조도 버티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사표를 받습니다. 이야 미안하다. 아 내가 너 지켜주려고 했더니 너 잠깐 지방 가서 쉬고 있어. 고향 가서. 전하 정말 저도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사표를 받아내요. 동인이. 이때 선조가 동인들한테 너희들 한번 엿드셔 보시라고 명언을 남깁니다. 동인들 너희들 들어라. 그나마 이의가 근처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이의를 컨트롤할 수 있었지. 이제 만약에 이의가 이 족쇄를 푸른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면은 지 맘대로 행동할 건데 고향에서 떠들고 막 책 쓰고 너희들 비판하는 방 붙이고 그때는 너희들 이를 어떻게 말릴 것인가? 라고 명언을 날려요. 동인에 밀려가지고 율곡이는 억울하게 국방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뭐 잠깐 내려간 거예요. 결국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조 판서로 불러요. 선조가. 이야 다시 와라야. 너 없으면 안 되겠다. 이조 판서가 지금으로 치면은 나라 살림을 모두 총괄하는 장관 중에 장관이에요. 최고. 국방부 장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이조 판서 장관 줄 테니까 컴백해. 그런데 정말 선조는 율곡 2를 진짜 짝사랑했어요. 존경까지 했다고 하죠. 율곡 2를요. 그런데 다시 한양으로 컴백을 한 율곡 2 선조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나이는 49세. 선조 1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인의 세상이 된 것인가? 그거 공개하기 전에요.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율곡이 여기서 이제 퇴장시키긴 너무 아까우니까 율곡이 얘기를 잠깐 더 말씀드릴 건데 구도 장원공이라고 해요. 율곡이가 뭐냐면 장원급제를 9번 했어요. 천재요. 장원급제 한 번만 하면은 저기 고위 공직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율곡이는요 자기 실력 테스트 해보려고 9번 수능을 본 거예요. 수능 정도가 아니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본 거예요. 9번. 이미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판검사가 된 사람이 사법고시 한 번 더 볼까? 이번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 수석했는데 이번에도 수석할 거야. 9번 본 거예요. 사법고시를. 근데 9번 다 수석을 한 거야. 정말 아름다운 그림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율곡이랑 같이 본 사람 가운데서 율곡이가 안 봤으면은 그때 사법고시를 다른 사람이 장원급제를 할 건데 그 자리를 뺏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율곡이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본 거예요. 올해 보면은 또 급제할까? 한번 볼까? 아유, 또 급제했네. 를 9번 한 거예요. 구도 장원공이라고 해서. 천재. 이제 이제 선조, 인조 편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조선 후기의 최고의 정신적 스승은 율곡이였어요. 왜? 인조 반정, 곧 설명드리겠지만, 인조 때 가서, 인조 반정은 서인의 구테타였어요. 지금 동서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인 세력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그때부터는 서인 천하가 돼요. 조선 망할 때까지. 서인이 또 갈라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아는 노론 소론되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 뿌리는 조선 망할 때까지 쭉 서인이에요. 서인. 서인들의 정신적 지주는 누구냐? 자기를 구해줬던 율곡이였어요. 율곡이. 자, 율곡이를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누구냐? 바로 신사임당이거든요. 왜 지금 그 5만원권 집회에 신사임당이 들어갔냐? 일단은 조선 후기 내내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가 율곡이였는데 율곡이의 엄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조선 후기 내내 신사임당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현모 양처의 이미지였어요. 그게 영향이 남아가지고 5만원권 집회의 모델이 됐는데 자 지금부터는 팩트만 말씀드릴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신사임당 그러니까 율곡이의 엄마는 한 번도 현모 양처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단 1초도. 에? 진짜요? 지금 강릉에 가면 오죽헌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강릉인가 해서 오죽헌이 아니라 검은 대나무 오가 내 사랑 그 오가 아니라 검을 오자에 대나무 죽자. 진짜로 검은 대나무가 있다고 해서 오죽헌이거든요. 오자에 검은 뜻도 있어요? 있죠. 오골개 오가 검은 오자예요. 검은 뼈. 오골개 백숙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뼈가 야 이거 닭 썩었어요 아줌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뼈가 검정색이다 보니까 오골개거든요. 하여간 신사임당은 한 번도 현모 양처인 적이 없습니다. 일단 현모 양처란 표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들어온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이 아닙니다. 현모 양처는요. 자, 그럼 신사임당은 어떤 사람이었냐? 율곡이의 엄마인 신사임당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걸,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슈퍼우먼, 여자 중에 여자, 파워 있는 여자, 남편을 은매 기죽어 만들어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 율곡이는 그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오죽헌, 자기 엄마 집에서. 그리고 거기서 자랐어요. 에? 아빠 집이 아니라요? 네. 신사임당의 남편이 있었겠죠. 누구냐면 덕수 이씨의 이원수라는 사람이에요. 이원수야 할 때. 그 원수가 아니라 이원수, 덕수 이씨.
신사임당은 평산 신씨였거든요. 평산 신씨는 고려 시대 때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양반 집안이에요. 로열 패밀리. 신사임당의 신씨 집안이요. 평산 신씨. 그런 반면에 덕수이 씨, 그러니까 그 신사임당의 남편 이웬수야 할 때 이원수는 덕수이 씨예요. 지금은 덕수이 씨가 엄청난 양반 집안이 됐어요. 왜냐하면 율곡 2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율곡 2 전만 하더라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사임당 아버지가 뭘 했냐면 딸바보였어요. 우리 딸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빵빵한 집안에 시집 보내면은 자기 딸 고생하잖아요. 신사임당이. 그래가지고 양반은 양반인데 좀 약간 비리비리한 별 볼 일 없는 양반집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 신사임당 남편 이원수라는 덕수이 씨를요. 신사임당과 이이의 관계, 전 세계적으로 엄마와 아들 모자가 동시에 지폐의 모델이 된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5,000원짜리, 5만원짜리. 자,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지나면은 이번 타임을 놓치면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대명사죠. 그런데 일단은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는 현모라는 표현도 있었고 양처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현모양처라는 합쳐진 표현은 없었어요. 언제 들어왔냐? 현모양처는 놀랍게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넘어옵니다. 맞아요. 현모양처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신사임당이 왜 그러면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바뀌었냐? 신사임당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방점을 두는 것은 신사임당은 현모양처가 아니었는데 왜 현모양처가 됐냐? 자, 지난 시간에 이 평산신씨라고 엄청난 집안, 고려 때부터 정말 명문 집안이었다 말씀드렸죠. 신사임당이니까 신씨겠죠. 평산신씨.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돈댁을, 빵빵한 사돈댁을 선택하면은 딸이 고생하잖아요. 며느리로 가서. 그래가지고 양반 가운데서도 약간 뭐라고 할까, 양반 같은 양반 아닌 너. 그 사위가 이제 덕수이 씨의 이원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덕수이 씨가 굉장히 좋은 집안입니다. 율곡 2를 탄생시킨 집안이기 때문에. 근데 율곡 2 이전만 하더라도 그건 팩트니까. 신사임당의 평산신 씨와는 약간 갭이 있던 집안이었어요. 그 덕수이 씨의 이원수란 사람을 사위로 맞아요. 딸 편하게 살라고. 그리고 또 이원수의 집은 경기도 파주예요. 그러면 시집가서 신사임당이 경기도 파주에서 시집살이를 하느냐? 아니요. 이원수가 파주를 떠나가지고 강릉에 가요. 처가살이를 하는 거야. 장가를 간 거예요. 장가를 가다 할 때 장가가 짱가 우리들의 짱가가 아니라 장인 장모의 집이란 뜻으로 장가거든요. 그 장가를 간 거예요. 장인 장모 집으로. 지금 그 오죽헌 강릉에 있는 거기로. 이원수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갈 때마다 한양으로 계속 낙방을 해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또 떨어지냐 아예 그냥 나가세요. 한양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합격할 때까지 못 돌아와요. 이런 소리 했다는 건 일단은 양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신사임당은 남편이 은매 기주거 할 정도로. 그래서 현모 양처 부분에서 양처는 아니에요. 이원수란 남편이 굉장히 부인 눈치를 봤어요. 일단 집안도 좋고, 시면 시, 그림이면 그림, 정말 팔방미인이었던 신사임당, 은매 기주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집을 나가요. 이원수가. 우리 와이프가 너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난 견딜 수가 없어.
나가가지고 바람까지 핍니다. 강릉에서 한양을 가는 길목에 있었던 주막에 주모와 눈이 맞아버려요. 주모와. 아이고, 우리 이제 신사임당이 계속 소리를 이렇게 질러가지고 말이야. 주모! 주모가 좀 이쁘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현모 부분 봅시다. 현모라고 하는 건 정말 엄마가 자식 교육을 잘 테이크 케어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냥 풀어놨어요. 신사임당은 아들 율곡이를 네 맘대로 공부하십시오. 해라 얘야. 네 맘대로 공부해. 난 시 쓸 것이다. 엄마 1 더하기 1은 네가 계산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일단은 신사임당은 그러니까 율곡이는 스스로 천재였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율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모 아니죠. 양천은 더욱도 아니에요. 그러면 심지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이제 신사임당이 49살에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데 이원수, 이 웬수야 와요. 부인이 죽는다고 하니까 신사임당의 유언이 이거였어요. 자기 남편 이원수 보고 여보 재혼하지 마. 나 죽으면. 이것도 조선시대 때 여인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나 죽은 다음에 뭐라고 하든 간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거잖아요. 여보 나 죽거든 재혼하면 죽어 너. 가이드라인. 이원수는 딱 막 재혼 안 하겠다라고 하면 될 건데 계속 변명을 해요. 공자님도 이혼하고 재혼했고 뭐 중국의 누구도 재혼했고 이혼했고 막 예를 들어. 그러면 신사임당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다 반박을 해요. 공자님은 이런 케이스였고 누구는 이런 케이스였고 이런 케이스였고. 결국 재혼을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그 확답을 못 듣고 신사임당은 죽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이 죽자마자 이원수는 그 주막에 있던 주모와 재혼을 해요. 권씨라는 부인이었는데 이걸 보고 있던 아들 율곡이가 격분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원수와 연을 끊어버려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주모 권씨는 새엄마로 인정 안 하고. 자, 이랬던 신사임당이 왜 현모양처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서인 있잖아요. 서인. 지금 동인 서인 할 때 서인의 대부격, 서인의 최고 스승이 율곡이가 돼요. 율곡이는 그걸 원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자, 봐봐요. 서인의 최고 스승은 율곡이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쭉 서인 라인이 집권을 해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노론 여러 또 갈라지지만 크게 봐서는 서인으로 쭉 정권이 조선 망할 때까지 이어져요. 그럼 조선 망할 때까지 조선 최고의 학자는 그렇죠. 율곡이죠. 그래서 서인 정권이 쭉 조선 망할 때까지 율곡이를 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신사임당을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성리학의 이 롤모델 현모양처로 약간 뭐라고 할까 바꿔요. 사람의 이미지를.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현모양처가 된 건 일제시대 때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는 조선인들이 일본 왕한테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충효. 또 여자들은 남자한테 복종하고 일본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여성상이 필요한데 조선의 가장 인지도 있는 여성은 누구 됐을까? 했더니 1위로 뽑힌 사람이 신사임당이었던 거예요. 허이 요시 신사임당을 그러면 우리 일본이 조선의 현모양처로 바꾼다가 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